5월이 무슨 달이죠? 가정의 달. 대한민국의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가정의 달. 그래서 주제를 가족으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제목으로 파랑새를 만나다와 우리 집 이렇게 두 개로 정했습니다. 오늘 강의를 2시간 여러분 함께 노래하고 신명나게 재밌게 하고 나면 아마 여러분들 가정에 정말로 큰 행복이 찾아올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100% 확신을 합니다. 자, 오늘 첫 번째 곡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랑새를 만나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노래 제목은 나의 사랑아. 작사 작곡이 김민식입니다. 김민식이라는 가수 혹시 아시는 분 있으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김민식 어떻게 아세요? 많이 들었죠. 많이 들었어요. 그러면 아마 많이 들었던 그 김민식이 이 김민식이 아닐 거예요. 아마 김민기 선생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침 있을 김민기 선생을 얘기하실 것 같은데 그분이 아니고 이분은 김민식입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손 들어보라 그랬는데 한 분 잘못 하시고 손 드시고 왜 아무도 손을 안 드시잖아요. 알려진 소위 말해서 히트곡이라는 게 달랑이가 하나예요. 가요계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원 히트 원더라고 얘기를 해요. 원 히트 원더. 원 히트 원더. 그 대명사격으로 남아있는 가수 중에 한 사람이 바로 김민식입니다. 그런데 이 노래는 들어보면 누구나 나 머릿속에서 잊혀진 줄 알았는데 머릿속에 남아있었네. 특히 아름다운 나의 사람아 하는 이 대목은 뭐 누구나 다 기억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머릿속에 잊혀져 버린 노래를 오늘 찾아낸 겁니다. 노랫말을 보면 쭉 평범한 노랫말이에요. 언제 보아도 웃음 띤 얼굴, 언제 들어도 다정한 음성. 언제까지나 함께 있어요. 아름다운 나의 사람아. 이런 유가 쭉 이어지고요. 해가 없어도 살 수 있고 달이 없어도 살 수 있는데 당신 없이는 살 수가 없다. 어떤 사람? 아름다운 나의 사람. 없으면 난 살 수가 없다. 북한에서는 해를 누구에 비유를 하죠? 수명님. 그분 없으면 살 수가 없잖아요. 어버이. 그런 마음으로 노래를 하시면 돼요. 사랑하는 당신이 없으면 난 살 수가 없다. 얼마나 사랑이 깊어요, 그죠? 그런데 생뚱맞게 이 노랫말 속에 생뚱맞게 파랑새가 하나 나옵니다. 파랑새라는 단어가. 그래서 이 노래가 정말로 지금까지도 많은 사랑을 받고 남아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파랑새를 여러분들 그 희망의 새, 희망을 품은 새 이제 생각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 우리 국민들에게는 그렇게 이미지가 형상화되어 있고 이 파랑새를 보면 뭐 여러분께서 희망을 정말 품은 새인지 아니면 또 다른 새인지 그건 여러분들 생각하기 나름이에요. 생각하기 나름인데 전문가들에 의하면 파랑새가 희망을 가져다주는 새로 희망을 품은 새로 이미지화해서 또 그렇게 또 형상이 우리한테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파랑새가 우리 역사 속에 등장한 예가 꽤 오래됐어요. 동학혁명에서 파랑새가 등장합니다. 1894년에 동학혁명이 일어났죠. 1894년에. 저 전라도 고구에서 그 군수가 이름이 병갑이던가요? 아주 못된 탐관 오리 중에 대표적인 인물로 조선시대에 꼽히는 사람. 이 사람이 하도 그냥 윽박지르고 사람 세금을 그것도 못살게 굴어요. 그래가지고 농민들이 봉기를 해서 일어난 게 이제 동학혁명인데 이 동학혁명의 동학은 서학,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들어온 서학하면 천주교였어요. 천주교. 서학에서 나온 교가 천주교. 그래서 우리 농민들, 우리 선비들이 서학이 다 뭐야? 우리는 동학이야. 서학에서 말하는 뭐 원수를 사랑하라. 똑같은 말 우리한테 있어. 우리 동쪽에 동학에도 있어. 그러면서 널리 사랑하라. 바로 당군 할아버지가 딱 들어오는 거죠. 널리 사랑하라. 홍익인간의 그런 모습들이 딱 들어오는 거죠. 동학혁명에서 보면 동학혁명의 적주, 그 동학의 상시자인 최재우 선생 일대 적주가 되고 나중에는 총사령관, 그러니까 총 전체를 관리하는 그런 대적주가 돼요. 그 밑에 적주들이 있는데 적주는 책임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전봉준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전봉준 장군. 이건 이제 북한에서도 동학개관에서 배우잖아요. 전봉준 장군이 나서가지고 거의 한 1년 정도 되는 기간에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그 어떤 풍습들을 확 바꿔놔요. 그야말로 혁명을 일으키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전봉준 장군의 별명이 있거든요. 별명이. 맞아요. 녹두장군이에요. 녹두장군인데 왜 녹두장군이라고 전봉준 장군에게 별명을 붙였냐 하면 사람이 작아요. 저처럼 사람이 작아요. 이렇게.
정봉준 장군이. 사람이 작다 그래가지고 녹두라는 별명을 붙였어요. 그래서 녹두 장군이라고 해요. 사람은 조그마한 사람이 이렇게 강철처럼 강해, 리더십 강하고, 그래서 녹두 장군이라는 별명을 붙였어요. 그리고 그 통합혁명이 일어나던 그 해에 세간이 막 떠도는 노래들이 있어요. 그 노래들 여러분들 다 기억하시죠? 새야 녹두밭에 앉지 마라. 녹두꽃이 떨어지면. 청포가 뭘까요? 청포. 녹두로 만든. 청포. 네? 녹두로 만든. 와, 다 아시네요. 나만 알고 있는 줄 알았어요. 그렇습니다. 청포가 녹두를 갈아서 탁 한 걸 빼고 이렇게 저걸 하면 녹말이 나온다면서요. 그걸 청포라고 그런다면서요. 그걸로 묵을 빚는다면서요. 그래서 이걸 청포묵이라는데, 이 청포묵을 만드는 원재료인 청포를 파는 장사들을 청포장수라고 했대요. 근데 거기서 나오는 파랑새는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귀결이 되기는 어떻게 귀결이 됐냐면, 일본하고 청나라가 개입을 하거든요. 근데 그 일본 청나라 주민들의 군복의 색깔이 녹두 색깔이었다. 파란 색깔이었다. 그래서 파랑새가 지칭하는 무리가 바로 일본군과 청나라 군사들이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그게 사실일 가능성이 얼만큼 있는지 모르지만 어쨌거나 학계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신라시대로 올라가도 나와요. 신라시대로 올라가도 파랑새의 역사가 나와요. 미실 많이 들어봤죠? TV 무슨 드라마에서 미실이 주인공으로 나왔었죠. 무슨 드라마인지 제가 기억을 못하겠는데 잘못 보니까. 근데 미실이 정말로 사랑한 사람이 화랑사다함입니다. 우리에게 알려진 화랑으로는 화랑관창 그리고 화랑사다함, 이 두 사람이 가장 유명인물일 거예요. 그 중에 화랑사다함이 미실과 굉장히 깊은 사이였었어요. 엄청나게 사랑하는. 근데 미실이 그 전에 이미 다른 사람과, 그러니까 왕족과 혼인을 한 상태였어요. 쫓겨나거든요. 쫓겨난 상태에서 사다함과 만나서 사랑을 나누면서 평생 해로를 기약을 합니다. 그리고는 사다함이 가야를 치기 위해서 전장으로 떠나요. 전장에 나가서 사다함의 혁혁한 그 공로로 인해서 전쟁을 승리를 이끌고 딱 돌아왔는데, 미실이 다시 그 전 신랑한테 가버린 거야. 왕족이 돼서 다시 들어가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다함이 얼마나 이 미실을 그리워하는가 하면, 너무너무 그리워한 나머지 나중에 일주일 후에 죽어요. 그렇게 사다함이 죽었는데 미실이 꿈을 꾸잖아요. 당신은 내 사람이니까. 어느 날 꿈속에 나타난 거야, 사다함이. 당신은 내 사람이니까, 남자. 내가 당신의 뱃속으로 들어가겠어. 나를 당신의 아들로 다시 태어나게 해주소서. 그러면서 꿈속에서 미실의 뱃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미실이 임신을 해갖고 아이를 낳아요. 근데 똑같이 생겼대요. 그거는 몰라요. 여기서 청조가라는 노래가 나오는데, 그때 사다함이 죽으면서 청조가를 남겨요. 사다함이 부른 노래 청조가. 청조, 푸를 청자에 세조자죠. 파랑새. 내용은 그렇습니다. 왔으면 가지 말아야지. 갈 거면 오지를 말아야지. 왜 왔다가 나를 뒤집어 놓고 또 다시 떠나? 파랑새처럼. 이런 내용이에요. 이야, 이거 로맨스가 기가 막히잖아요. 신라시대 때인데. 요즘 애들 이런 남자 있으면 만나야 돼요. 이런 남자 있으면. 그런데 이렇게 이제 그다지 뭐 좋은 이미지가 아닌 파랑새가 이렇게 등장을 했는데, 그러면 왜 지금 우리가 파랑새에 대해서 굉장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느냐? 마텔링크라는 사람에 대해서 아시면 돼요. 노벨 문학상을 받은 작가거든요. 파랑새를 쓴 작가입니다. 그런데 이 파랑새라는 작품으로 노벨 문학상을 받은 건 아니고 다른 작품으로 문학상을 받았는데, 그 노벨 문학상 받은 작품이 오히려 다 묻히고 세월 흐른 지금에는 파랑새만 우뚝 솟아있어요. 이 파랑새가 우리나라에 건너온 배경도 굉장히 특이합니다. 마텔링크가 벨기에 사람이거든요. 벨기에가 지도를 보면은 옆에 프랑스를 끼고 있고 독일을 끼고 있어요. 독일과 프랑스가 옆에 같이 이렇게 붙어 있어요. 접경 지역을 이루고 있어요.
독일이 그 전범 국가 아닙니까? 그렇죠? 독일이 1차 대전을 일으켜가지고 벨기에로 들어와가지고 가장 많은 사람을 학살을 해요. 1차 대전 중에 가장 한 곳에서 많은 사람을 학살한 예가 바로 벨기에입니다. 그러니까 벨기에에서는 독일을 원수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잠잠해지려니까 20년 후에 또 2차 대전을 독일이 또 일으켜요. 독일하고 이탈리아하고 손잡고 폴란드를 침공하면서 히틀러라는 놈이. 그래갖고 2차 대전 또 일으키고 또 벨기에는 또 그냥 또 그 전쟁의 구렁텅이 속에. 요때 마테르링크의 나이가 50대에다가 다시 또 70대에 2차 대전을 맞이하는 겁니다. 결국 이 사람은 엄청난 반전주의자가 돼요. 절대로 지구상에 전쟁은 있었으면 안 된다. 평화를 지향해야 된다. 우리 모두. 그래서 이 사람이 죽으면서 유언을 남기는데 전범국가 독일, 일본, 이탈리아 3국에는 절대 내 작품을 앞으로 요만큼도 허락하지 말라는 실제 유언을 남겨요. 이거 문서상으로 나와 있는 유언이에요. 그래서 일본이 보니까 이야 파랑새라는 작품이 러시아에서 대성공을 했거든요. 러시아에서 여기 저 우리 오 감독님 와 계시나요? 오 감독님 잘 아실 텐데 연기를 공부한 사람은 누구나 다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스타니슬라브스키라는 연출가를 연기를 공부하는 연기과나 또는 연출과나 들어가면은 기본적으로 배우는 사람이 스타니슬라브스키를 배우게 됐어요. 러시아에. 이 사람이 독특한 연기 방식을 연구를 해서 발표를 했고 그게 전 세계적으로 배우들이 지금도 그대로 따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스타니슬라브스키의 연기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파랑새를 가져가 가지고 어린이 극으로 무대에 연극을 올렸는데 이게 러시아에서 대박이 터진 겁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이걸 가져가서 어린이 극으로 막 사용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파랑새라는 작품이 본래 어린이 극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마테르니까 파랑새가 이렇게 어린이 극으로 이렇게 이거 다시 개작을 해야겠구나. 그래서 문서에 의하면 자료에 의하면 자기가 썼던 파랑새라는 과거의 작품을 어린이 작품으로 다시 개작을 할 정도예요. 그 정도로 그러니까 이제 역주행해서 거꾸로 터진 거예요. 어린이물이 아닌데. 근데 일본이 이걸 보고 일본이 이제 그런 쪽으로 보면 문화적으로 상당히 빨랐고 많이 열려 있었다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배울 점이죠. 일본이 나서서 저거 우리 일본 어린이를 위해서 가져와서 작품을 하자. 딱 갔는데 유언이 뭐라 그랬어요? 전범 국가는 절대로 그 양을 활용을 하지 말라는 유언이 있었잖아. 일본은 거기다가 수차례 들이댑니다. 벨기에까지 가서 수차례 들이대가지고 저 후손들하고 정부하고 어떻게 잘 조인을 해가지고 그러면 딱 한 작품만 하기로 하고 일본이 이 파랑새라는 작품을 가져옵니다. 그리고는 일본이 뭘 만드는가 하면요, 그걸로 만화를 만들어요. 애니메이션이라고 그러죠. 그 만화로 만든 딱 한 작품, 그게 한국으로 들어온 겁니다. MBC에서 방영을 했었어요. MBC에서. 그때 MBC에서 방영을 할 때 주인공 이름이 뭐였냐면 찌루찌루였어요. 찌루찌루. 여러분 그 후에 나온 노래도 파란 나라를 보았니? 파란 노래라는 노래, 파란 나라라는 노래를 들어봤죠. 혜은이의 노래. 지금도 어린이날 아마 가끔 불을 걸려 나와서 TV 나와서 그 노래 보면 뒷부분에 난 찌루찌루의 파랑새를 알아요 하는 대목이 나와요. 아마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여러분 돌아가셔서 파란 나라에 난 찌루찌루의 파랑새를 알아요. 이게 무슨 뜻이야 물어봐요. 대한민국 국민 중에 아는 사람 하면 내 생각에는 10%도 안 될걸요. 찌루찌루의 파랑새를 알아요. 찌루찌루가 뭔데? 아무도 몰라요. 찌루찌루가 어디서 나왔냐면 아까 말씀드렸죠. 파랑새 이 마테르링크의 작품이 한국에 들어온 게 어디를 통해서 들어왔다고요? 일본을 통해서 들어왔는데 본래 주인공 이름이 틸틸이에요. 제목이 틸틸과 미티루예요. 틸틸과 미틸. 그런데 일본 사람들이 일본 애들이라고 그러면 안 돼. 지금 저 여러분 앞에 강의를 하고 있는데 저속한 말을 쓰면 이 일본 사람들이 틸틸과 미틸 이게 발음이 안 돼요. 발음이.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 벌써 일본에는 자음 발음이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틸틸이 어떻게 되겠어요? 티르티루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티르티루, 미티루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T도 발음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치 발음을 쓰는 거예요. 일본에서 편안하게. 치루치루, 미치루. 그래서 치루치루와 미치루라고 일본의 만화 속의 주인공 이름이 그렇게 등장합니다. 치루치루와 미치루. 이게 한국에 들어와서 소리나는 일본 사람들 그 만화 속에 쓰는 소리는 그대로 찌루찌루가 된 거예요.
찌루찌루가 왜 그렇게 됐는지, 본래 찌루찌루가 뭔지 이제 여러분 다 아시겠죠? 네. 찌루찌루 본래 뭐라고요? 틸틸. 틸틸입니다. 틸틸. 미치르는 미틸입니다. 그래서 정확한 제목은, 파란색 정확한 제목은 틸틸과 미틸입니다. 그렇게 기억을 해주시고, 그 속에서 파란색은 뭔가 하면 행복을 가지고 있는, 희망을 가지고 있는 새예요. 틸틸과 미틸이 모험을 감행을 합니다. 행복을 찾기 위해서. 엄마가 얘기하던데 행복이, 엄마가 얘기하던데 희망이, 선생님이 그러던데, 사회가 그러던데 희망이 어디에 있다, 행복이 어디에 있다, 나 그거 찾을 거야. 무지개 너머에 있나? 야, 애들이 그걸 찾아 나서는 그 모험 이야기예요. 그런데 나중에 마지막에 보면 결국에는 어디로 이야기가 종속되는가 하면, 그래, 행복과 희망이라는 게 무지개 넘어 있는 것도 아니고 결국 우리 마음속에 있다는 이야기가 마무리가 됩니다. 행복과 희망은 우리 마음속에 있다. 그래서 저는 이 마텔링크의 틸틸과 미틸이라는 이 작품이 정말로 마음에 드는 게, 행복과 희망은 우리 마음속에 있다. 제가 늘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대로 우리 마음을 우리가 쓰기 나름이라고 그랬잖아요. 셀프 컨트롤. 딱 적용이 딱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 이후로 파랑새는 희망을 가지고 행복을 가진, 희망과 행복을 품은 새다. 이렇게 이미지가 형성화되고 우리 마음속에 남아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파랑새가 들어가 있는 노래를 불러볼 텐데, 좀 전에 그 노래 불러볼 텐데, 이런 부분도 한번 좀 여쭤보시면, 우리 어머님들이시기 때문에, 모두 어머님들이시기 때문에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최초로 미국하고 러시아, 그 지구상에 가장 뭐랄까 대립하고 있는, 이념적으로 대립하고 있는 그런 나라들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1+1이 될 수 없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 문화 작품 하나로 하나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최초로 미국과 러시아가 합작 작품을 만들어낸 게 바로 이 영화입니다. 엘리자베스 테일러 주연으로. 엘리자베스 테일러가 세 가지의 동시 연기를 하게 되거든요. 빛의 여왕으로 등장을 하고, 엄마로 등장을 하고, 마녀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모성애를 강조를 하게 돼요. 이 작품은 1976년도 최소의 미소 합작품입니다. 그때는 러시아가 아니고 소련이었죠. 그렇죠? 소비에트 연방의 줄임말. 요게 이제 영화 장면들이거든요. 여기 영화 장면, 러시아 글씨로 쓰여져 있잖아요. 자, 그러면 영화 속에서 엘리자베스 테일러가 모성애를 강조하면서 했던 그 명대사 하나를 여러분께 소개하고 노래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화 속에 나오는 모성애 명대사입니다. 마음에 눈이 닫혀 있을 때는 아무것도 볼 수가 없지. 자식들을 사랑하는 엄마들은 모두 부자란다. 가난하지도 않고 추하지도 않고 늦지도 않지. 엄마의 사랑은 모든 기쁨들 가운데 가장 아름답단다. 엄마들이 슬플 때 자식들이 한번 입 맞춰주면 모든 눈물이 엄마들의 눈속 깊은 곳에서 별이 된단다. 오보해주려. 정말 감동적인 말이죠. 기가 막힌 말입니다. 자, 저런 사연들을 생각하면서 어젯밤 꿈속에서 바닷가에 너와 내가 데이트를 나갔는데 바닷가에서 파랑새를 만났어. 그걸 생각하면서 노래를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번 불러드릴게요. 아시는 분들 같이 따라해 주시고요. 언제 좋아도 무슨 기억이 언제 죽어도 한더 나누고 언제까지나 함께 있어요 아름다운 나의 사랑아. 내가 없어도 살 수 있지만 달이 없어도 살 수 있지만 당신 없이는 견딜 수 없네 아름다운 나의 사랑아.
속에 당신과 여름에는 떠났어요. 하얀 바닷가에서 바람소리를 봤어요. 해가 없어도 살 수 있지만 바람이 없어도 살 수 있지만